여기는 AI 자율주행차. 처음부터 그리 똑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차고 이건 사람이고 이건 신호등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 작업을 업계에서는 흔히 데이터 라벨링, 표기법에 따르자면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학습량이 많을수록 AI,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AI 개발의 시작이자 끝으로 불립니다. 여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확대해서 줄여주실 수 있나요? 80분가량의 기본 교육만 받으면 준비는 끝.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진을 배정받고 사진 속 한글 이미지를 지정해 실제 글자를 입력하면 건당 30원이 적립됩니다. 이미지 지정이 서툴러 초기엔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속도가 붙었습니다. 1시간 동안 사진 6장, 170건을 라벨링해서 5,100원을 벌었습니다. 실제 데이터 라벨링 작업과 가장 유사한 프로젝트를 1시간 정도 체험해봤습니다.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1시간에 최저시급 정도를 버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식판 사진으로 영양가를 분석해주는 AI에게는 반찬 사진을, 스마트 CCTV AI에게는 동영상 정보를, 음성인식 AI를 위해서는 음성 파일을 라벨링합니다. 누구든지 본인 인증과 회원가입만 거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없는 플랫폼 일자리여서 일감이 끊기면 수입도 없어집니다. 라온입니다. 여러분은 마이크로 워크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단어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오늘 날씨나 기분에 따른 음악 선곡을 부탁하면 같이 사는 배우자보다도 나의 취향과 성격을 더 잘 알고 바로바로 반응해 줍니다. 최적화된 결정은 언제나 인공지능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글 스피커 내부가 어떤지, 넷플릭스 추천 알고리즘의 원리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지만 편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마치 마법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고. 이렇듯 인공지능의 진보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쪽,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가는 인공지능이 지금 가장 양부 시기에 활약하는 부분은 영상 인식과 음성 인식 부분이라고 합니다. 현대인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개와 고양이의 얼굴을 인공지능이 구분하는 것은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성과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여러 층의 신경망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아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알고리즘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점점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규칙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 방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제공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마치 드라마에서 현빈이 표현할 듯 이태리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인간의 수작업을 통하여 입력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돕는다는 지금의 상식과는 너무나 대시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데이터 이미지에 보이는 각 사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식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인간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유튜브에서 포르노, 아동학대, 살인, 자살, 중호발언, 인공차별주의, 동성애 혐오 영상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인간들이 유해한 영상을 직접 시청하여 걸러낸 후 유튜브 알고리즘이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MS,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하도급
업체에게 아웃소싱하고 이 회사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노동할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일에 종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크라우드 워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레이블 한 개당 몇 센트의 저임금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인형에 눈깔 붙이는 노동 정도의 일과 비슷한 간의 수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컴퓨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저임금의 노동자 대부분이 이것이 생업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저소득 노동자와 주부,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이들이 주로 그 노동층이라고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외출할 수 없는 이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져 시판되면 그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의 돌봄 노동이 지속되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돌봄은 인간이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는 혁신에만 사회는 찬사를 보내지만 정작 혁신보다는 돌봄이 더 중요한데도 사회는 이런 노동에 대하여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술 진보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같은 의미에서 인간 사회에서도 돌봄 노동은 경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산업화 이후 남성들이 공장 노동만 인공노동으로 인정되었고 여성들이 가사나 돌봄 노동은 보상이 필요 없는 당연한 희생적 노동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가정 내 여성의 돌봄 노동을 무급으로 활용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는 돌봄 노동은 경시하지만 기계가 하는 어설픈 돌봄 노동에는 우리 사회는 감탄하죠. 자신의 말을 인공지능 스피커가 못 알아듣거나 원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을 대할 때와는 달리 기계니까 그럴 수 있겠지 너그러운 생각으로 이해하며 넘어가죠. 이렇듯 우리는 돌봄 노동에 관하여 이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만을 중시 여기는 사회적 문화는 혁신가를 영웅으로 만들고 다른 기여들에 관하여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은 꾸준히 유지 보수하는 노동자들이 없다면 현대의 혁신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는커녕 누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인간이 없는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 즉 딥러닝을 통한 스스로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기술이 등장이 있지 않는 한 지금의 딥러닝은 인간이 마이크로워크, 즉 딥러닝은 규칙이 분명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 일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지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기술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하여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에 비해 뛰어나지만 사회 전 분야를 통틀어 협소한 영역에서만이 활약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서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우등한 존재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규칙이 가변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은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델을 구축하고 추론하며 성공적 문제 해결에 대하여 스스로 학습하며 진화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슨 새로운 기능을 내놓아 세상이 놀란다고 하여도 결국 그 설계자는 인간임도
인간 이상의 존재적 우월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허상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발전에 인간의 쓸모없음을 경계하여야 하며 불평등을 이용하는 기술 자본의 작동 방식을 인간 중심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은 꾸준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 없이는 인공지능은 단 한순간도 작동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글을 읽으며 하나의 공통된 내용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유지 보수하며 돌봄 노동을 하는 이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3년이라는 코로나를 거치며 오히려 돌봄의 수요와 가치는 올라갔지만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수나 혜택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화 이래 또 하나 젠더 갈등의 문제, 즉 페미니즘 문제입니다. 산업화 이래 여성의 노동에 대한, 특히 가사 노동에 대한 보수 노동에서 제외한 사실이 지금까지도 사회적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현실을 아직도 남성 중심의 사회적 노동적 사회부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사회의 민얼굴을 그대로 까발려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핍한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착취하여 성과를 낸 기업 대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현실, 경력 단절을 걱정해 사랑하는 이와 결별하는 청춘들이 이별이 없는 한국, 기술의 발전에 의한 이런 부작용들이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또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